네, 12.3 내란 사태의 진상 맞춰가는 과정에서 이곳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군정보사령부인데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셨는데요. 한번 총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죠? 예, 조금. 예, 이게 제보가 들어오고 팩트 체크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은 부분들이 많아서 좀 바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교차 검증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국민 앞에 뭐 보고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아무래도 뭐 신뢰성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쌓아둔 것만 해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인민군 복장 제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미리 받았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그쪽으로 연결됐는지 이게 파악이 안 돼서 이런 것들이 어려운 점이죠. 좀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 지금 불거진 게 어제 문상호 정보사령관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는데 검찰이 나중에 불승인 내보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제 불승인이 맞느냐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경찰이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는 거는 군사법원법상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핵심 피의자다 보니까 이제 구속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속이 필요한 거면 검찰도 문제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런 사안은 보안 요구를 하죠. 니네가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도 들어가 있으니 그쪽을 통해서 군검찰에서 영장을 받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코치를 해준다. 네, 보안 요구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작성자만 바꿔주면 되는 건데 검찰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보고 있으면 검찰이 핵심 관계자들은 전부 인신 구속을 다 하고 확보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 지금 이제 검찰 특수본에 군 검사가 파견 나와 있잖아요. 예, 예, 우리가 체포할게 그 뜻 아니에요? 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노상원 전 사령관은 지금 긴급 체포는 된 거고요. 네. 지금 문상호 이제 현 정보사령관이 네. 지금 안 된 거죠. 예. 또 한 가지 어제 이제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예. 그러니까 12월 4일 새벽 3시쯤인가 예. 그 계룡대 육군본부 고위 예, 장교들 장교들이 버스에 탑승까지 했었다. 30분간 이동했었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2차 계엄을 준비하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제보의 시작은 뭐냐면 계엄이 있고 나서 다음 날 제보가 온 게 대통령이 들어와서 김용현을 약간 이렇게 질책하듯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군이 왜 거기 하나 국회 하나 접수 못하냐. 그랬더니 김용현이 이제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하니까 더 투입해서 2차 계엄 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었고요. 그 제보를 저희가 이제 받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제보가 뭐냐면 보통 알려진 거는 3층 지휘통제실의 옆에 딸린 저도 많이 가봤거든요. 결심지원실에서 이제 토의가 좀 검토나 토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3층에 와서 군인들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인들을 격려하고 4층 계엄 상황실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 제보를 받았고 1시 반에 대통령이 왔고 그다음에 국방비서관 네. 안보실 2차장이 왔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벽 3시에 육군본부에 있는 2017년 계엄 문건과 유사한 보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올린 거죠. 새벽 3시에 소집 지시를 했고 이게 3시 30분에 계속해서 가고 버스로 이동 중에 이제 복귀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2016년에 작성된 그 기무사 계엄 문건. 예. 이제 거기에 있던 편지하고 거의 90%에 일치한다. 예, 일치하게 돼. 그러면 가정을 해보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로 그 계엄 사령부까지 이동해서 뭔가 일을 했다면 어떤 장면이 펼쳐질 수 있었던 겁니까? 결국은 이제 군사 동원과 관련된 일부터 결국은? 시작해서 보도, 이제 계엄 문건대로 뭐 언론 통제부터 시작해서 국회와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을 걸로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게 12월 4일 네. 1시 1분. 1시 1분이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해제하겠다고 담화 발표한 게 그로부터 3시간 뒤고 예. 그러니까 3시간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그렇죠. 거고.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 뭐 사실 비상계엄 선포할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2차 계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헌정질서를 유린한 반국가 세력을 국회로 지목했잖아요. 거기서 표결을 하는 게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애초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정보사령부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여러 가지 그 궁금증이 있는데 사실 뭐 하나 속 시원하게 지금 밝혀지는 건 네. 없어요. 그 네. 여기서 이제 포괄적으로 한번 제가 대놓고 한번 여쭤보겠는데 상당 부분의 진실이 파악이 됐지만 정보사령부의 특성상 기밀이 많아서 공개를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 아직 크로스 체킹이 덜 된 건지 둘 중에 하나만 말씀 어떤 겁니까 이게? 사실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인데 예. 일부 들어오는 게 이제 사실은 뭐 신뢰성이 없어요. 예비역들이 뭐 해주는 얘기. 그 다음에 우리 HID 근무했던 생년월일까지 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 네. 뭐 이런 얘기, 뭐 제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제보가 그런 것까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확인 좀 해줘라. 이런 사람이라는 게 뭐 요원을 얘기하는 예, 겁니까? 요원들. 오. 그러니까 전역한. 그러니까 전혀- 예비역. 예비역, OB라고 하죠. 이제 그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확인하기가 정말로 생년월일까지 해서 이름 생년월일까지 해서 제보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요원의 신원 자체가 비밀 아닙니까? 예, 원래 비밀이고요. 그러니까. HID 이제 소속이지만 나와도 특별 관리를 합니다. 예. 특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비역들은 이제 블랙 요원으로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뭐 중국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거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에서 블랙 요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전역을 하고도 완전 민간인 신분이 아니라 블랙 요원으로서 정보 요원 활동비들을 받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규정에 기초한 겁니까 아니면 관행상 그랬던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규정에 기초하지는 않고요. 그렇죠. 예, 별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알려져서는 안 된 것들이 이번 상황을 통해서 알려지는 거기 때문에 저도 난감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김병주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제보는 받았잖아요. 30여 명 제보는 받았었는데 이게 체포조로 이제 계속 강조하니까 그럼 네. 거기서부터 꼬이고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일단 지금 그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한 걸 보면 현역은 5명. 예. 근데 전체 규모는 30명. 예. 그러면 나머지 25명은 말 그대로 예비역.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첫째. 근데 이제 안규백 의원실하고 좀 다르죠. 안규백 의원실은 HID 요원이 7명으로 했고요. 그러면 딱 한 개 팀이 맞는 거고요. 예, 한 개 팀이 있고 나머지는 예비역들 블랙 요원들로 구성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나머지는 거의 이제 예비역, 네. 블랙 요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예,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역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어느 정보사에서요. 빵빵빵 여단에서 합니다. 여단이 있습니까? 네, 그걸 예비역을 관리하는? 아니 이제 거기서 이제 공작 업무를 하다 보니까 현역 예비역을 다 관리하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의 범주에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체포조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민간인 체포를 위해서 HID까지 동원한다는 건 사실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거기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몰고 갔는데 이제 제가 문상호한테 체포조 아니죠? 그러니까 명확히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아니 무슨 민간인들이 무슨 무술 고단자도 아니고 유단자도 아니고 HID가 투입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체포 검거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작 업무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공작대장 물론 공군이었습니다만 공작대장 업무를 하면서 이제 북파 공작과 관련된 기획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예. 이 사실은 여기도 방첩사, 뭐 특전사, 뭐 이런 쪽에 체포조, 수방사, 군사경찰단 이런 쪽에 이제 전문성 있는 체포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라는 거는 저는 그때부터 이제 1952년 금정산 공비 사건 예. 아시죠? 예. 그래갖고 이제 죄수들 풀어갖고 형무소에 있는 죄수들 맞아요. 풀어갖고 저 무장공비로 위장하고 계엄령 선포하고 국회의원들 잡아들여서 내각제 개헌을 한국전쟁 막았다. 한창일 때. 네. 예, 맞아요. 네. 부산. 예, 그게 이제 완전 기시감이 딱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그러면 오히려 어떤 그 사회 질서 이른바 소요 사태를 그럼요. 유발하는 역할. 네. 예. 그래서 2차 개업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당위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오히려 이렇게 해석을 예, 해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이거를 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비상계엄이라는 건 계엄법상에 사실은 뭐 전시나 사변이나 이해 준하는 비상사태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김용현은 지속적으로 북한 변수를 집어넣으려고 했죠. 그래서 북한이 무력 충돌 2015년도 우리 대북전단에다가 이제 고사포를 그 사격한 것처럼 이런 걸 만들어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가 대응 사격하고 그걸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게 시나리오로서는 가장 적합하고 군이 동원이 쉽죠. 그리고 명분도 있고 근데 그게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HID라는 조직을 동원한 게 아닌가. 예. 북한 변수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께서 몇 달 전에 인민군복 예. 제작을 그 발주를 한 바가 있었다라고 예. 이제 밝히셨잖아요. 예. 그럼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 글쎄요, 저는 약 두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인민국은 특전사나 뭐 HID나 뭐 저희 부대나 제가 근무했던 부대나 다 보유하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면 또 이거에 맞춰서 또 제작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인민군복 입고 훈련도 하고 한다면서요? 예. 그래서 대항군으로 활동을 하죠. 대항군으로 활동해서 침투조 역할을 맡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걸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사실 소요 때문에 마친 건지 아니면 왜냐하면 블랙 요원들은 인민군복을 반납하고 가기 때문에 소요 때문에 제작한 건지 아니면 그냥 정기적으로 한 건지 근데 이제 저 나라장터에 보면은 우리가 긴급 소요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긴급한 일이 있구나. 거기 보면 소요에 보면 긴급 소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게 이제 그냥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급하게 필요한 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사실 이게 이번 블랙 요원들용으로 제작이 된 거라면 사전에 상당 기간 준비를 했다고 보여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게 뭔가 자꾸 영화의 세계로 빠져든다는 느낌이 저도 진짜 영화의 세계로 가고 있는 이게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도 될 만한.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인민군복을 입혀서 어떤 특정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소요 사태를 일으켜서 네. 2차 계엄으로 연결시키려고 했다면 네.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이 정말로 도발을 했구나라는 인식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인민군복을 입힌다. 그게 너무 허술한 시나리오 아닌가요? 그게 아니죠. 이제 어떤 소요가 일어난다면 이런 것들을 들키지 않겠죠. 네. 누구의 소행인지 들키지 않고 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져서 한 3, 4일 뒤에 어디선가 발견됐다. 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로 가는 게 맞죠. 그러면 김어준 씨가 국회에 나와서 폭로했던 그 내용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뭐 거기까지 연결이 될 건 아니고 거기까지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될까 하는 좀 그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HID가 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단대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청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이제 확보한 무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도감청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아폰을 쓰게 된다면 미국이 아무리 실력이 우수하더라도 이 도청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이준호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이 얘기하는 거는 비아폰을 사용했다. 그래서 비아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도 비아폰을 써본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급하게 국방부 차관한테 비아폰과 비아폰 서버를 확보해라. 이거를 보존시켜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도청이 됐다면 일반 전화나 뭐 이런 쪽을 이용했을 텐데 그게 조금 풀리지 않는 의혹입니다. 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지금 오히려 이제 의혹을 뭐 체포 역할 이런 것보다는 소요 사태. 아니 그 임무를 하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뭔가 무게를 둬야 된다. 그 임무를 하는 됩니다. 근데 여기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요. 문상호 그리고 하나 더 밝힐 것은 거기에 명단을 추려낸 게 이제 문상호 사령관이 얘기를 했거든요. 정보사 신문단하고 빵빵빵 여단에서 이 인원들을 추려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추려냈는가 또 밝혀져야 돼요. 신문단하고 그다음에 신문단 빵빵빵 여단은 이게 요인 암살이나 폭파라든지 공작 임무를 주 업무로 하고 체포 임무는 안 하는 데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국회 나와서 출석해서 이제 답변한 걸 보면은 일단 선관위 쪽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추가 그러니까 지시가 내려갈 예정이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잖아요. 예. 근데 전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선관위로 보냅니까? 선관위는 다른 요원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이 HID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상관없다고 전혀 상관이 없는 예, 거고. 예. 그건 그랬으면 선관위에 바로 HID를 투입했어야 맞는 건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는 정보사 사이버 쪽 담당하는 요원들이 갔기 때문에 네. 예, 그쪽은 HID하고 연결시키는 건 아닌 거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베일에 쌓여 있는 거네요. 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수사를 통해서 나올까요? 진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렇지만 HID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고도로 훈련을 받고 예. 멘탈 자체가 이런 것들을 보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름 자체도 가명들을 쓰기 때문에 예. 그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원빈 씨 역할이 그렇죠. 그분들 맞는 거죠. 맞습니다. 실미도 실미도나 그래서 아예 가명을 쓰고요. 음.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는 동안 아예 자기 이름을 안 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등장을 네. 합니다. 네. 예비역 스타가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노상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2016년, 2017년 기무사 개헌 문건 당시에도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박흥렬 경호실장의 군사관리관을 했고 아주 오륜팔이었고요. 김용현하고 어렸을 때부터요. 인관했을 때부터 근무연이 많습니다. 인관 때부터. 예, 그리고 이제 박흥렬하고 연결이 되는데 박흥렬 참모총장 할 때 김용현이 비서실장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박흥렬이 가장 아끼는 군인이었어요. 예. 노상원이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여전히 가깝게 지냈고 그게 이제 통화로도 확인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뭐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건데 김용현이 지속적으로 사령관들한테 부정선거와 관련된 구구 유튜브 방송을 보냈답니다. 네. 예, 그거 이제 사령관들이 이제 그걸 왜 보내는지 참 의아해하는. 예. 그러니까 노상원 전 사령관이 긴급 체포되기 직전에 SBS와 전화 인터뷰를 냈는데 예. 정보사를 선관위에 제일 먼저 투입한 건 계엄 선포 뒤 예상되는 자료 훼손을 막기 위한 거였다. 네. 그러니까 아예 가스라이팅이 네.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이쪽으로 다 그다음에 사령관들 이런 것들을 가스라이팅을 주도했던 거는 김용현이고요. 그러니까 김용현, 노상원 두 사람이 거의 모의 단계부터 같이 그렇죠. 했다고 봐야 되는 네. 거겠네요. 네. 그렇게 여기는 아주 부정선거에 올인했던 것 같아요. 이쪽은. 네. 그러면 그 노상원 전 그 사령관은 HID 투입 이런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었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별도의 근데 이제 원래 정보사령관이고 예비역이었기 때문에 블랙 요원들과 관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용현이 노상원한테 얘기했고 문상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문상원의 지시로 해서 신문단하고 그다음 빵빵빵 여단이 거기서 이제 인원을 추려내고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노상원은 블랙 요원들 관리하는 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봐야 그 돼요. 몇 달 전에 정보사에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이 불거지고 그 다음에 정보사령관과 또 다른 스타가 뭐 싸워서 서로 뭐 소송전까지 들어갔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 나올 때 그 여단입니다. 그 예비역들이 사용하는 그 뭐라고 아지트라고 할까 네. 공간 이야기 이런 게 사무실.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네. 연결이 된다고 보세요. 그럼요. 예. 노상원 전 사령관이 네. 여기에 등장한다고 봐야 되는 예, 겁니다. 거기도 다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 노상원 전 사령관은 정보사의 어떤 그 일상 활동 이전부터도 개입되었다. 네. 전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해석을 해야 되는 아니 거예요. 그럼요. 원래 정보사령관들은 원래 특히나 그렇습니까? 특히나 정권과 친밀한 정보사령관들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건 좀 풀어주신다면. 아니 이제 노상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용현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상당히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무실 운영 비용이라든지 이게 정보비로 다 지급되는 그래요. 그런 거죠. 예.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자신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직속 수사팀을 정보사에 두려고 했다. 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방첩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체포라든지 네. 뭐 이런 역할 그 다음에 이런 역할을 했다면 이게 사실 정보사를 통한
부정선거와 관련된 것들은 확실히 이제 팩트가 이제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수사팀을 정보 이쪽에 꾸리는데 문제는 방첩사에서 이제 선관위에 이제 출동 지시를 하면서 이제 니네는 여기만 서버만 확보해라. 근데 그 지시를 여인영이 했고 정성우 1처장이 4명의 실장과 한 2명의 이제 중령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지시를 하거든요. 서버만 확보해라. 처음엔 다운로드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 실장 한 분이 이거는 구글이 와도 이건 다운로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서버를 확보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졌고 그 다음은 검찰과 국정원이 와서 다 할 거니 중요 임무는 그쪽에서 할 거니 우리는 지원 임무만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방첩사가 주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걸 보면은 직속 수사팀까지 정말 정보사 네. 중심으로 꾸리려고 했다면 김용현, 여인영 라인보다 네. 오히려 김용현, 노상원 라인이 오히려 더 핵심이었던. 이게 사실은 정치 공작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방첩사에 맡기는 건 무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인 영역이다 보니까 방첩사는 기본적으로 약간 나서서 하는 거잖아요. 대외적으로 네, 대외적인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방첩사 하기가 좀 어렵죠. 한계가 있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찰과 국정원은 또 정보사도 민간인 국회의원들이 전부 부정선거와 관련된 저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민간인들에 대해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는 법은 없기 때문에 네. 이게 검찰과 국정원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복잡하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승찬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